안녕하세요. 스타트 변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ENA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정말 핫하죠. 다들 보고 계신가요?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도 변호사의 변호 활동에 대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어 사실 놀랍기도 하고, 또 우영우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떠올리는 생각, 이런 영감들이 변호사인 제가 봐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말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변호사 관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1화에 나오는 사건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70대 할머니이고요. 피해자는 바로 남편입니다.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과거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의처증이 있죠. 젊은 남성이 택배를 배달하는데 남편이 이를 보고 집안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남자한테 꼬리를 친다. 나 없으면 안방에다 드리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건네는 꽃감을 손으로 확 쳐버리죠. 그러다가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결국 하게 됩니다. 아무리 치매라 해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 왜 남자한테 꼬리쳐? 몸 파는 처럼. 이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옆에 있던 다리미를 들고 남편의 머리 쪽을 향해 치려고 했고, 남편이 이를 잡아 막다가 결국 다리미로 남편 이마 쪽을 때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말이 너 죽고 나 죽고 다 그냥 끝내자 하면서 다리미로 남편 팔 부위를 한 대 치고 양손으로 팔 부위를 치다가 남편의 이상함을 발견해서 기절했다고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할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살인미수는 살이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개시는 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소개하고 맡기면서 하는 말이, 검찰이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해 다행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명이 살인 미수라고 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니 우영우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받으라고 합니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또한 할머니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낮다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낮다는 것이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만을 놓고 보면 꼭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사용한 특수상해죄나 일반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드라마에서 살인미수죄로 일단 기소한 상황을 설정을 했으니까 드라마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고의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에 해당하면 할머니가 남편 사망 시 남편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라면 살인 미수로 기소된 사건이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서 변론을 준비할 것입니다. 첫째는 과연 할머니에게 살인의 고의, 즉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살인 미수이든 상해이든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입니다. 첫째,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과연 할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것인데요. 우영우 변호사는 할머니한테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살인의 고의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요. 할머니는 사건 당시 죽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영우 변호사는 처음 병실에 들어갈 때 할머니가 했던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눈이 부실까봐 커튼을 쳐주고 있었거든요. 만일 할머니가 남편이 미워 죽이고 싶었다면 사실 병간호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를 토대로 우영우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고 심한 욕설을 했고, 그럼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 치매 간병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욱하는 마음에 남편을 때린 아내일 수는 있으나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아내일 수는 없다고 변론을 합니다. 이 대사를 보고 저도 가슴이 순간 멍했습니다. 과연 재판에서 이러한 변론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둘째, 우영우 변호사가 준비한 것은 할아버지의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남편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긴 했는데 정명석 변호사는 피해자를 불러 재판장님 앞에서 직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처벌 불원서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처벌 불원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에 법정으로 부르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한 가지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가 우영우 변호사를 보며 심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든요. 배심원이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판단이 흐려져 아내인 할머니에게도 심하게 대했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동정심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인신문 등을 해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배심원의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재판 중간에 우영우 변호사에게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중에 할아버지가 사망을 한 것이죠. 사망에 따라 피고인의 죄명이 이제는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실 변호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할머니의 다리미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과연 할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렀냐고 볼 수 있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내시다가 얼마 정도 이후에 사망을 한 것이라 이런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검감정서이자 주치의의 진단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검감정서상의 사인 그리고 주치의의 진단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는 부검감정서를 분석을 하고 할머니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주목을 합니다. 할머니의 다리미 폭행이 있기 전 할아버지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다리미에 맞아서 생긴 뇌출혈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주치의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주치의는 할아버지 뇌출혈을 외상성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리미로 맞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머리에 골절도 없고 찢어진 상처나 몽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양팔을 들어 다리미를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팔에만 아주 조금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다리미에 맞아 기절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진단을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할아버지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맞기 전부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다고 하는데 의사는 이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아니라 자발성 경막하 출혈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의사는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는 거죠. 최소한 할아버지의 사망이 할머니의 다리미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 현실 속 재판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영우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피해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현실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일 겁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적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증언을 하고 바로 다음에 정명석 변호사가 할아버지의 치료 기록과 부검 자료를 토대로 할아버지의 병명과 사인이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진단한 의학 전문가 3인의 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과 다른 것은 변호인 측에서 임의로 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분이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감정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호인 측이 맡긴 의한 전문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원을 통해 지정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이 현실 법정에서는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그게 전개나 구성이 탄탄하고 왜 이런 결론에 이를까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드라마라 변호사인 저도 매우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설프지만 변호사의 눈, 시각으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많이 어설픈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보며